원장님, 저는 치실도 열심히 하는데 스케일링 받을 때마다 치석이 많다고 선생님한테 혼나요. 혹시 물을 잘 안 먹나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면 치석이 더 잘 생겨요. 치석은 단순히 치실질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이제 치석이 남들보다 더 빨리 생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의외의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차 보철과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양치질도 잘하고 이제 치실도 쓰고 하는데 왜 치과에 갈 때마다 이제 치석이 많이 쌓였다고 이제 스케일링을 하라고 할까요?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치석이 생기기 전 단계, 바로 플러그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치석이 이제 어떻게 생기는지 좀 단계별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이제 플러그라는 게 형성이 되는 단계인데요. 음식을 저희가 먹게 되면 입안 세균들이 이 음식 찌꺼기를 먹고 끈적한 막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러한 부드러운 세균 덩어리를 바로 플러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치태라고 합니다. 이 플러그 단계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만 긁어내거나 아니면 칫솔질만으로도 쉽게 제거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치석으로 굳어지는 단계인데요. 플러그를 24시간에서 72시간까지 제거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말랑말랑했던 플러그가 이제 치석이 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굳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침 안에는 이제 칼슘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미네랄 성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플러그 속으로 스며들게 되면서 이제 딱딱한 돌덩어리처럼 그렇게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단해진 거를 뭐 영어로는 이제 캘큘러스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치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치석으로 굳어버리게 되면 이건 양치로는 절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동차 유리에 이제 만약에 새똥이 떨어지게 되면 처음에 그거를 빨리 닦으면 잘 지워지잖아요. 근데 이게 딱딱하게 굳으면 새똥을 잘 안 떨어져서 막 긁어내야 되고 하는 것처럼 플러그일 때 저희가 칫솔질을 잘하게 되면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딱딱해지기 전에 제거를 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는 왜 갈 때마다 치석이 많다고 할까요? 이게 사람마다 좀 치석이 많이 생기는 분이 있고 잘 안 생기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제 스페인 이제 발렌시아 대학에서 한 연구인데 74명의 환자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치석이 빨리 생기고 어떤 사람은 치석이 늦게 생기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본 논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5가지 정도의 원인이 좀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침의 pH가 중요합니다. 이제 침의 pH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얼마나 산성이냐, 얼마나 알칼리성이냐를 나누는 기준인데요. 7이 보통은 이제 중간 정도 중성이라고 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침이 약간 산성보다는 약간 알칼리 쪽으로 치우친 사람에게 치석이 더 빨리 생긴다고 합니다. 침이 이제 알칼리성일수록 이제 칼슘이라든지 인이라든지 그런 미네랄 같은 성분이 더 쉽게 엉겨붙어서 플러그를 더 빨리 굳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제 반대로 이제 약간 산성이면 이제 치석은 덜 생기지만 대신 이제 충치 위험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pH는 7 전후가 가장 이상적인 균형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침 속에 요소라는 성분이 많게 되면 치석이 빨리 생기게 됩니다. 침이나 이제 플러그 안에 이제 요소 농도가 높게 되면 세균이 이거를 분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암모니아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pH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알칼리성이 되게 되면 그런 칼슘 인산염이 점점 포화가 되게 되면서 치석이 더 잘 만들어지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이제 신장 기능이 이제 떨어지신 분이라든지 이제 고기라든지 그런 단백질 섭취가 많으신 분들이 조금 요소 수치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치석이 더 빨리 생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치아 배열입니다. 이제 치열이 겹쳐 있거나 이제 삐뚤빼뚤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양치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치석이 빨리 생기는 경향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래 앞니 쪽은 이제 침샘이 굉장히 가까워서 누구에게나 치석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인데요. 치열까지 고르지 않으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이제 충치균이 적으신 분들이 치석이 많이 생깁니다. 아까 알칼리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충치균이 많이 있다는 말은 산성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충치균이 많은 분들은 치석이 더 안 생기고 오히려 이제 충치가 없으신 분들이 치석이 많이 생기니까 서로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침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치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침은 이제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주는 기능도 하고 세균이 만드는 그런 산을 희석해서 이제 우리 몸의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를 고신다거나 입으로 숨을 쉰다거나 이제 약물을 많이 드셔서 침이 줄어들게 되면 이런 플러그들이 이제 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쌓이게 되고 그대로 치석으로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입이 너무 자주 마른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 이거는 치석과 이제 잇몸병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직접 치석이 좀 잘 생기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내가 이제 치석이 잘 생기는 체질인지는 이제 양치를 하다가 한 번씩 거울로 직접 이제 치석이 잘 생기는 부위를 조금 확인해 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치석이 잘 쌓이는 위치는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침샘의 위치가 관계가 있는데요. 치석이 잘 생기는 부위는 혀 아래쪽에는 이제 설화샘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드시고 아래 앞니 안쪽을 조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이하샘이라 그래서 양쪽 어금니 바깥쪽으로 치석들이 또 많이 생기거든요. 침샘이 자꾸 있다 보니 그쪽에 치석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혀로 이렇게 만져보셔서 맨 뒤쪽이 이제 거칠거칠한지를 보시면 그쪽에 치석이 많이 쌓인지 알 수 있거든요. 양치를 하거나 할 때 혀로 만져봤을 때 거기가 자꾸 거칠거칠한 게 빨리 생긴다. 내가 남들보다 좀 치석이 잘 생기네.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침에도 좀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들이 있는데요.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입안이 좀 끈적끈적하다거나 입냄새가 좀 심하다거나 그다음 이제 손으로 이렇게 긁어봤을 때 이제 손에 이렇게 누렇게 이제 뭔가가 많이 뭉쳐있다. 그럼 그게 치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많다고 하면 아 내가 치석이나 그런 게 빨리 생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석이 좀 덜 쌓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석이 조금 덜 생기게 하려면 첫 번째는 이제 양치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양치질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좌우로만 그렇게 닦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디를 닦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좌우로만 닦다 보면 잇몸 쪽이 하나도 안 닦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남아있는 치태들이 나중에 치석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변형 바스법이라는 칫솔질법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칫솔을 이제 잇몸 쪽으로 한 45도 정도 기울여서 대고 솔 끝이 잇몸 바로 안쪽 틈에 이제 살짝 들어가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작은 진동으로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흔들어서 플라그를 조금 털어낸 다음에 치아 쪽으로 이렇게 쓸어 올리거나 쓸어 내리시면 되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칫솔질 방법 중에 이 방식이 이제 잇몸 경계선에 쌓이는 플라그 제거에 이제 가장 효과적이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치질만 가지고는 안 닦이는 부분이 또 한 30% 정도나 있다 그러거든요. 자기 전에 이제 치실이나 치간 칫솔도 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까 입이 건조하면 치석이 더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도 많이 마시고 단 거를 많이 먹는 것도 당 성분이 이제 세균에게 먹잇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치태가 더 많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단 것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스케일링은 얼마에 한 번씩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보통 스케일링은 뭐 1년에 한 번이냐 6개월에 한 번이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치석이 생기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치석이 많이 안 생긴다 그럼 뭐 6개월이든지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되겠고 내가 다른 분에 비해서 좀 치석이 빨리 생긴다 그런 경우는 이제 3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조금 받는 게 꼭 필요한 분들이 이제 잇몸이 안 좋아서 막 고름 나오고 피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균들을 저희가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그 세균이 다시 생기는 데를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잡거든요. 그래서 잇몸이 진짜 안 좋으신 분들은 3개월, 더 안 좋으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애매하면 다니는 치과에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얘기해주신 내용 잘 지키기만 하면 치석 많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확실히 이거 다 지키면 치석도 많이 이제 좋아질 거고요. 그래도 이제 임플란트도 하셨다 그랬잖아요. 자기 전에 치간 칫솔 쓰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치석은 한번 생기면 집에서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예방만 잘 하셔도 스케일링 받으러 오시는 횟수는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이 덜 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